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과정을 공부할 오미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한 어떤 조작과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따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이번 시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자격증을 우리 다 같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따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과목은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은 필기 과목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이 전자계산기 일반에 6개의 단원이 나오는데요. 자, 이 6개의 단원 중 첫 번째 단원은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고요. 두 번째 단원은 논리 회로, 세 번째 단원은 자료의 표현과 연산에 관한 부분, 네 번째 단원은 명령어와 제어에 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입출력 및 기억장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단원은 연산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1과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1과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가 어떤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라는 산업인력공단의 자회사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술자격검정원에서 기능사 파트만 좀 넘겨서 받았어요. 기능사 파트만 넘겨받아서 자, 여기에서 자격 검정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주소 좀 봐줄게요. 조금 있다가 연결해서 링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필기는 총 4과목이에요. 60문제고요. 첫 번째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방금 우리 목차 봤죠? 두 번째는 패키지 활용입니다. 세 번째는 PC 운영체제고요. 네 번째는 정보통신 일반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전자계산기 일반과 정보통신 일반이 조금 어려운 과목이에요. 자, 이 두 과목이 지루하고 좀 어려운 편이에요. 특히나 이 네 번째 과목 정보통신 일반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요거 조금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잠들지 않도록 자, 필기 해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실기는 정보 처리에 대한 실무 부분인데 자, 이것도 실무라고 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방식인가?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풀이해서 그 답안을 적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도 필기고 결론적으로 실기도 필기로 치러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재미없는 자격증이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자격을 꼭 취득을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검정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필기 60문제항이라고 했죠. 사지 태기령이고요. 60문항 총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실기는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몇 문제가 나온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주관식 문제는 보통적으로 과목당 한 6문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가 신기술, 네 번째가 전산영어 이렇게 총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목마다 5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요게 총 시간이 2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 합격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에요. 자, 절반 이상이 커트라인이죠.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다들 해볼만 하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 대한 시험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해당하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링크를 클릭해보면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겠죠.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상시 시험에 대한 자격 소개라든지 해당하는 시험에 대한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ARS 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원서 접수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게 돼요. 자주 하는 질문에 보면 원서 접수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여기서 다 나타난다는 거. 자, 우리는 자격 소개 한번 가볼까요?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수수료도 얼마인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이 필답형에 대한 실기시험이다 라는 것도 나타나 있죠. 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제에 대한 기준도 나타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 세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정보 처리 말고 정보 기기도 보고 싶어요 하시면 클릭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특히나 시험에 대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살펴봅니다. 자, 원서 접수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가시면 해당하는 원서 접수, 자격증 발급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 전부 다 아이디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로그인 이용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원서 접수도 할 수 있으시고요. 합격자 발표도 자격증 발급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공개 자료실에 가시면 공개하는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실게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 기능사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과목에 대한 파트부터 전자계산기 일반에 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트와 필기도구 갖고 강의 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